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한번 외신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지나가면서 잭슨홀 미팅을 상당히 기다렸었는데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이슈에 조금 가려졌던 게 PC 물가지수 발표도 좀 있었거든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이번에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The Fed's favorite inflation gauge cooled in July.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PC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PC 물가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PC 지수가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6.3% 오른 수치지만 6월의 상승률인 6.8%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아진 수치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오름세가 꺾인 것에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4.8%가량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달보다 0.1% 그리고 1년 전보다 4.6%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둔화되었다는 부분에 시장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파월 의장은 이러한 물가 상승폭 둔화에도 단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게 해석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파월 의장 쪽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PC 물가지수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파적인 시장의 기조가 나왔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 우선은 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시사했고요. 또 높은 금리 인상, 경제 둔화, 그리고 느슨한 고용 환경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아주 짧고 주제는 좁고 메시지는 더욱더 직접적일 것이라면서 연설 내내 이 긴축 의지만 다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긴축을 조기에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46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후폭풍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크게 좀 더 치우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도 발표했던 이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이 부분도 속도 조절 기대감을 사라지게 한 발언 중에 하나고요. 또 한 번의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 세 차례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라고 또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파월 의장은 연설 내내 경기를 걱정하거나 또 연착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도 시장의 긴장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잡기에만 조금 치중하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외신에서도 같은 기조로 좀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경제 성장 이 부분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유럽 뭐 다 중요하잖아요. 현재 구간에서는. 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의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hina's growth prospects weakens as economists cut 2023 forecast. 네, 이번에 전문가들 그리고 월가의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을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기사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6%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 EIU 쪽에서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 수치를 낮춘 이유에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지금 예전에도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극심한 전력난, 가뭄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번에 최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특히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수력 발전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공장 가동에도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여기에 창장 지역이 마르게 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식순환이 초래가 됐고 이 하천 수위 하락으로 인해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됐다는 풀입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하이 봉쇄 여파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진 데 이어서 전력난까지 심화한 가운데 이 인민은행 쪽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꼽히고 있는 1년 만기 대출우대 금리를 3.65%로 어느 정도 내렸지만 경기 부양책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최근 부양책은 경제를 반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전망치를 3.6%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인민은행이 향후 몇 주 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재정 그리고 금융정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통제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민간 수요가 늘어나야만 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른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 시장이 좀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warships transit Taiwan Strait first since Pelosi visit. 네, 저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한 이후에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멘트부터 살펴보시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반발을 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대만 해협의 국제 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이후에 중국은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서 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 작전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와중에 또 금융전쟁에 대한 준비까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회의 때문에 금융전쟁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잭슨홀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과 고문들이 미국과의 금융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잭슨홀 회의가 도출한 결과에 장기적인 파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번 주 공개된 해당 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 잠재적인 세계 경제 침체, 금융 충격, 그리고 악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이샹룽 전 인민은행장은 해당 회의에서 미국이 짚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또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파장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발벗고 나섰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김비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